서울의 좁은 원룸 아파트에서 혜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고 화면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떠 있었다. 너는 더 이상 우리 딸이 아니다. 레즈비언 같은 건 우리 집안에서 용납할 수 없어. 그 메시지를 받은 지 정확히 2년이 지났지만 혜리는 아직도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8살의 그녀는 가족의 사랑을 한순간에 잃은 채 지금 이 작은 공간에서 혜은과 함께 살고 있었다. 혜은이 부엌에서 나오며 조용히 물었다. 오늘도 그 생각하고 있어? 밥부터 먹자. 26살의 혜은은 언제나 이렇게 밝고 단단했다. 그녀는 혜린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주었다. 사회의 시선도 가족의 배신도 미래의 불확실함도 함께 견뎌주었다. 그들은 3년째 함께였다. 처음 만난 것은 회사에서였다. 혜린은 마케팅팀에서 일했고 혜은은 디자인팀에 있었다. 서로의 눈빛에서 끌림을 느꼈고 조심스럽게 관계를 키워갔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큰 금기였다. 혜린은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했다. 부모님에게 혜은과의 관계를 털어놓은 날이었다. 아버지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다. 내가 미쳤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혜린의 뺨을 때렸다. 오빠는 차갑게 말했다. 내 때문에 가족이 망신당할 거야? 그날 밤 혜린은 집에서 쫓겨났다. 부모님은 그녀의 통장을 동결하고 모든 연락을 끊었다. 너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가족이 아니다라는 말이 마지막이었다. 혜은의 아파트로 이사온 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월세는 대부분 혜은이 부담했다. 혜린은 회사에서 승진 기회를 놓쳤고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다. 혜은은 프리랜서로 일하며 밤늦게까지 작업했다. 돈은 항상 부족했다. 외식은 꿈도 못 꾸고 데이트는 근처 공원 산책이 전부였다. 그래도 그들은 서로를 안고 버텼다. 혜린은 밤마다 혜은의 품에서 울었다.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 혜은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우리 둘이면 충분해. 사랑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지만 혜린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할 수 없는 갈등이 매일 그녀를 괴롭혔다. 거리에서 손을 잡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친구들은 점점 멀어졌고 친척들은 소문을 퍼뜨렸다. 혜린은 거울을 보며 물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런데도 혜은과의 순간들은 그녀에게 유일한 위로였다. 함께 요리하고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잠드는 평범한 일상이 소중했다. 어느 퇴근길 혜린은 편의점에 들렀다. 로또 판매대 앞에서 멈춰 섰다. 충동적으로 용지를 하나 샀다. 번호는 자신의 생일과 혜은과의 기념일을 조합했다. 그녀는 용지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혜은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냥 작은 희망일 뿐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평소처럼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혜린은 조용히 생각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운이 좋다면 이 모든 고통이 끝날 수 있을까? 며칠이 지나고 로또 추첨 날이 되었다. 혜린은 TV 앞에 앉아 번호를 확인했다. 하나, 둘, 셋, 넷. 모든 숫자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그녀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손이 떨려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혜은아, 빨리 와봐. 이거 봐, 우리는 1등이야. 혜은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 하지만 화면을 확인하고 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오랜 시간 쌓였던 피로와 불안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다음 날 그들은 당첨 확인소를 방문했다.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수십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다. 직원이 서류를 설명하는 동안 혜린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새 집을 사고 혜은에게 안정된 작업실을 마련해주고 여행도 가고 싶었다. 혜은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 인생이 바뀔 거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어?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당첨 소식이 빠르게 퍼졌다. 뉴스에 젊은 여성 로또 1등 당첨이라는 기사가 나왔고 지인들 사이로 소문이 돌았다. 혜린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옛 동료들이었다. 축하한다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하지만 곧 익숙한 번호가 화면에 떴다. 어머니였다. 혜린아, 너 맞지? 로또 당첨됐다는데 정말이니? 목소리는 2년 만에 처음으로 부드러웠다. 혜린은 차갑게 대답했다. 왜 이제야 전화하세요? 그 후로 가족의 연락이 빗발쳤다. 오빠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 동생아, 잘 지냈어.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아버지는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가족이니 함께 축하해야지. 혜린은 혼란스러웠다. 혜은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들은 돈 때문에 오는 거야? 너무 기대하지 마. 혜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가족을 보고 싶었다. 어쩌면 2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을 변하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가 있었다. 그들은 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부모님은 예전과 달리 미소 지으며 혜린을 맞이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우리가 너무 경솔했어. 미안하다. 아버지는 어색하게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제 돌아오너라. 오빠는 바로 본론을 꺼냈다. 당첨금으로 가족 사업 좀 도와주면 좋겠다. 혜린은 그 순간 가슴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이 아니라 계산이 보였다. 레스토랑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어머니는 계속 울면서 말했다. 내가 혜은이와 헤어지고 정상적으로 살면 우리가 다 용서할게. 혜린은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다. 정상적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여자라는 이유로 2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들이 이제 돈 때문에 돌아와서 용서해 달라고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오빠는 목소리를 높였다. 혈육인데 당연히 나누는 거지. 내가 그렇게 이기적일 줄은 몰랐다. 혜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기적인 건 누구예요?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딸을 버린 사람들이 이제 돈 때문에 사랑을 가장하는 게 이기적이지 않나요? 혜은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만 가자. 더 이상 상처받지 마. 그들은 레스토랑을 나왔다. 혜린은 차 안에서 울었다. 혜은은 운전하면서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내가 강하다는 걸 알아? 하지만 가족은 변하지 않았어. 집에 돌아온 후 혜린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가족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다. 어머니는 매일 메시지를 보냈다. 제발 만나자. 오빠는 변호사를 언급하며 압박했다. 혜린은 내적 갈등에 빠졌다. 돈을 조금 주면 그들은 만족할까? 아니면 더 요구할까? 혜은은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결정해. 하지만 내 행복을 최우선으로 해. 나는 내 곁에 있을게. 혜린은 결국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번에는 혜은도 함께였다. 가족들은 혜은을 보자 표정이 변했다. 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냈다. 혜은 씨는 좀 나가 있으면 안 될까? 가족끼리 이야기인데. 혜은은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혜린의 가족이에요. 혜린은 혜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가 여기 있어야 해요. 이건 우리 둘의 문제예요. 대화는 다시 싸움으로 번졌다. 오빠는 당첨금을 가족 공동재산으로 주장했다. 아버지는 도덕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삶을 사는 내가 잘못한 거다. 해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 삶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당신들이 저를 버린 순간 저는 이미 가족을 잃었어요. 이제 돈으로 그걸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만남은 결국 파국으로 끝났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방법이 있다. 오빠는 변호사 비용을 운운하며 위협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제발 우리를 생각해다오. 해리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생각한 건 이미 2년 전에 끝났어요. 이제 제 삶은 제가 결정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해리는 혜은에게 말했다. 미안해. 너까지 힘들게 해서. 혜은은 미소 지었다. 힘든 건 함께 버티는 거야? 우리가 이겼어. 돈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게 한 거.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한강으로 나갔다. 불빛이 반짝이는 강변에서 서로를 안았다. 해리는 혜은의 어깨에 기대며 속으로 생각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이 사람이다. 그 후 가족은 몇 번 더 연락했다. 하지만 해리는 더 이상 응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명확한 입장을 전달했다. 당첨금 일부를 부모님께 드리겠지만 추가 요구는 받지 않겠다. 관계 회복은 없을 것이다. 부모님은 화를 내며 돈만 받고 연락을 끊었다. 오빠는 여전히 불만을 드러냈지만 더 이상 압박하지 못했다. 해리는 그 돈으로 새 아파트를 사고 혜은에게 안정된 작업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두 사람은 함께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 파리 거리에서 손을 잡고 걸으며 해리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혜은은 그녀에게 속삭였다. 이제 우리만의 가족을 만들자.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지만 받아들였다. 가족이 그녀를 버린 이유는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돈이 그들을 다시 불러왔지만 진심은 아니었다. 해리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버림받았지만 그 덕분에 진짜 사랑을 찾았고 스스로를 지킬 힘을 얻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린의 삶은 완전히 안정되었다.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고 혜은과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다. 카페 이름은 우리 둘만의 공간이었다. 손님들은 두 사람의 따뜻한 분위기를 좋아했다. 해리는 매일 아침 혜은과 함께 커피를 내리며 웃었다. 과거의 고통은 이제 희미한 기억이 되었다. 가족에 대한 소식은 가끔 들려왔다.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지만 해리는 연락하지 않았다. 오빠는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녀는 도와주지 않았다. 돈을 준 후로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찾지 않았다. 해리는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진짜 사랑이었다면 돈이 없어도 돌아왔을 테니까. 어느 가을 저녁 해린과 혜은은 카페를 닫고 한강으로 산책을 나갔다. 바람이 선선했다. 혜은이 해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후회하지 않아. 해린은 미소 지었다. 나도. 내가 있어서 행복해. 그들은 강변 벤치에 앉아 과거를 이야기했다. 버림받았던 순간부터 로또 당첨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교훈이 되었다. 해리는 깨달았다. 돈은 삶을 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랑과 존엄은 살 수 없다. 가족이 그녀를 버린 것은 그들의 편견 때문이었고 돌아온 것은 이기심 때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상처받지 않았다. 대신 혜은과의 관계를 소중히 지켰다. 그들의 사랑은 사회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해리는 당당하게 살았다.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주변에 알렸다.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비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응원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나누며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사람이 복권 당첨 후 돌아온 가족을 용서해야 하는가? 그들의 사랑은 진짜였을까 아니면 돈 때문이었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